미국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쟁여놓고 그 가격 상승을 즐긴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놓고 미국 정부가 작전 친다는 거야. 그러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어? 현재 그게 대세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미국 정부가 작전을 치니? 라고 물으면 이거는 지금부터는 저의 이제 뇌피셜인데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볍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진우입니다. 뭐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자기 왜 소개해볼래? 이렇게 이제 겸손 안 해주셨어요?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야, 나 이제 자기 소개해본 지 진짜 오래됐다. 야, 나를 어디 가서 소개하라고 하는 건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방송국에 나가면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자. 보통 진행자 소개시켜주니까. 그냥 유재석이 나오면 유재석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KBS 뭐 몇 기 개그맨 유재석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유재석급인가요, 이제? 아니, 다 그렇다 그러던데? 요럴 때 이제 그 다음 나락 가는 소리. 그래, 여러다 나락. 자, 이번에 또 이제 기자님이 이진우의 다시 만난 경제. 이런 책을 내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기자님 작년에 김작가TV에서 처음 만나 뵐 때 신간이 나왔고, 다시 만난 게 책 나올 때만 겨우 뵐 수 있는. 너무 셀럽이셔서. 제가 이제 나올 때는 약간 거만했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김 작가님이 좀 나와달라 그래서 나간 거니까. 맞아. 그땐 거만했는데 오늘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거 가서 책 좀 팔아오세요. 그래서 페이지 투 북스에서 나왔네요. 네, 3프로TV에서 네.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네. 책을 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책 팔러 왔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좋은 얘기 있으면 책 한 권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안 사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책이 더 팔린다고 나한테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죠. 뭐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 들어오는 건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쪽으로 간다고 그런 의미인가 대체는 봅니다. 그렇고 이게 EBS에서 방송으로 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강해서 네. 책으로 쓴 건데 가능하면 오늘 책 내용 다 얘기해드려서 네. 여러분들이 따로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한 길게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쓰레빠 신고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 실내니까요. 실내니까. 슬리퍼 신고 계시잖아요. 난 좀 더 단정한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아니 실내니까 지금 저와 똑같은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 나는 주길에 신었는데 시청자들을 항상 이렇게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뭐. 네, 예전부터 느꼈지만 기자님이 참 시니컬하고 참 집요하게 뭔가 사람의 뭘 파헤치는 약간 청문회 느낌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에 대한 인식이 바뀐 멘트를 하신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좀 인식이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살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난 2024년까지는 세상에 그런 쓰레기가 없다. 보통 쓰레기는 이제 태우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나와서 태울 때까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건 태울 수도 없으니 더 나쁜 쓰레기다. 라고 이제 생각도 하고 심지어 말로도 많이 하고. 그냥 한마디로 안 샀다는 거죠. 뭐 사는 건 당연히 안 샀고 사실은 저도 인간인지라 비트코인이 하나에 뭐 몇십만 원 할 때부터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쓰레기론을 계속 주창하고도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싫더라도 돈이 되는 건 사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뒤로 사는 건 좀 이상하지. 저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네. 그랬다가 이제 점점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데 문제는 저의 생각이 그렇게 길게 오래 되고 있는데 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러나 저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크게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투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같은 국민이고 같은 동료인 저는 비트코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투자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저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걸로 3프로TV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공 안 하시면 요 책도 사고. 그렇지. 조금 좀 이제 방송 좀 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공 안 하시고 자꾸 잘 실패하시면 아이씨 유튜브나 할까?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저도 힘들어지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저는 계속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이 아니죠.
저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분도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비트코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와 다르게 나의 동료 투자자들까지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구나. 아파트 값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파트 저거 나쁘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풀어야 되겠다. 이런 살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너무 마음에 맺혀서 살면 얼마나 내가 밉게 보일까. 안 그래도 다른 걸로도 많이 미움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 그 무렵 얻는 생각에 아주 조금 샀어요. 사야 이 맺힌 게 좀 그래도 풀릴 것 같아서 샀는데 그래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긴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고 세상에는 꼭 뭔가 이게 가치가 설명되는 것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돈 버는 수단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그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말한 가상화폐는 전혀 쓸모없다고 말한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시겠네요. 올해 들어서 이제 몇몇 유명한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저에게 동조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과 이진우 둘만 내놓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쁘다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은 똥이다. 그랬었죠. 맞아. 근데 찰리 먼거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이제 워렌 버핏과 이진우 둘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세상에는 그런 것들은 많아요.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다는 튤립들. 혹시 그거는 몇 년 동안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이건 사기다, 이거는 쓰레기다 이런 게 있었지만 굉장히 벌써 좀 시간이 좀 꽤 지났잖아요. 길게 보면 한 10년 넘었죠? 네, 툴립은 근데 10년까지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튤립도 그렇고 예를 들면 1981년에 나온 100원짜리 동전 이거는 몇 개 안 만들어서 비싸다면서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비쌀까라고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전 수집가라고 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한. 그런데 그럼 그게 가치가 얼마나 있냐라고 생각하면 설명할 수는 없죠. 똑같은 100원짜리가 왜 1982년에 나온 건 100원이고 81년에 나온 건 8만 원씩 가고 이렇습니까?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라서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오르는 거다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죠. 모나리자 그림이 비싼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냥 그 값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덥석 사면 그 가격인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냥 그런 류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가 그냥 좋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금도 마찬가지죠. 골드도 한 돈에 60만 원 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요만한 금이 가치가 그렇게 있다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값인 거니까 그 가격에 시비 걸 생각은 없는데 예술품이나 골동품이나 금 같은 거는 사람들이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에 대한 가치가 뭔가 설명은 된다면 그 디지털 코인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는 본 적도 없고 아무도 디지털인데 누가 받겠어요. 그냥 돈이 될지도 모르고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라서 그 기반이 더 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억 원 돌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3억 원 돌파할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비트코인 가치 10년 안에 빵으로 수렴할 것이라 전망도 내놓았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기자님 봤을 때? 작가님의 생각은 어때요? 사실 저는 초기에 투자 안 했던 이유가 저도 2020년부터 재테크로 유튜브를 했었는데 시작은 2018년부터 했지만 2020년, 21년, 22년까지도 안 했던 이유가 망원되는 거 아닌가? 이거였는데 23년부터인가? 망원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했거든요. 모를 일이죠. 가격은 어차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하는 거니까 모를 일인데 다만 그 가치가 이제 설명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왜 가치 있는지 혹은 그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얼마인지 오른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오르는 건지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오른다 말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저도 질문을 안 해봤겠어요. 저도 제가 빨리 설득이 돼서 1억 5천만 원이지만 제가 설득되면 1억 5천만 원에 저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서 2억 원, 3억 원 가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저는 앞으로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든 노벨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든 워렌 버핏 이든 공부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이건 가치 없다고 하겠어요? 그분들도 다 들여다볼 만큼 들여다봤고 저도 들여다볼 만큼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냥 아닌 거죠.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나올 때는 이걸로 돈 거래를 하겠다고 했어요. 화폐 역할을 하겠다. 화폐 역할을 하겠다. 사실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게 근데 화폐 역할을 하더라도 화폐인데 왜 올라가요, 그게? 화폐인데. 화폐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는데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큰일이 나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게. 비트코인은 몇 천만 개? 2,100만 개. 2,100만 개까지만 찍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1,900 몇만 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화폐로 쓴다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에 따라서 화폐의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 이 원칙을 구현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으니까 당황하시다가 그 화폐를 잘게 쪼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보 같은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러면 화폐를 왜 계속 더 발행합니까? 화폐를 계속 액면 분할해서 쓰지, 우리도.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걸 액면 분할을 하면 그게 내 돈이잖아요. 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이 경제 생태계로 새로 유입되는 거지, 이미 존재한 돈을 액면 분할해서 쪼갠다고 해서, 물론 절대 양은 늘어나죠. 그러나 외부에서 존재하지 않던 돈이 신용 창출과 대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어야 그 돈을 누군가는 갖게도 되고 쓰게도 되고 새롭게 돌리는 건데, 나는 이 돈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묶어놓은 내 돈 1억 원이 어느 날 액면 분할이 돼서 10억 원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화폐를 일정한 양만 만들어 놓고 쓰면 인플레도 없어지고 금융위기도 없어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인플레와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디플레이션과 경제 마비가 온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비트코인의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한 이과 엔지니어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화폐가 어떻게 생산되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공부는 안 되어 있는 분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우리의 화폐로 쓰면 우리가 가장 부작용이라고 느끼는 유동성의 과감한 혹은 무분별한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변동성, 금융위기 뭐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막을 수 있지만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고 손님 오셨는데 막 장난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애를 죽이는 겁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이 돼서 인플레도 심해지고 금융위기도 오고 이러니 우리가 쓰는 화폐를 아예 딱 정해놓고 이 화폐만 발행하도록 하자라는 건 그것이 부작용으로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금방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스스로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무슨 통화로 쓰지는 못하고,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거의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디지털 금이다, 그냥. 자산. 그냥 금이야. 왜 금이야? 우리가 금이라고 생각하면 금인 거야. 실제 노란 골드가 뭐 특별히 뭐가 있어서 금이니? 그 얘기를 연준 회장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디지털 금이다. 디지털 금이다. 그래서 저는 그럼 맞아요. 그 디지털 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거는 디지털 금이 될 거예요 라고 했으면 건투를 빕니다. 저도 그 디지털 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금을 채굴을 해야 되니까 채굴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금이 금으로 존재하면 자연 파괴 없이, 물론 생성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먹기는 하지만 좋은 건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본 나는 처음에는 화폐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게 말이 막히니까 말을 돌려가면서 가치를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걸로 보이니까 애초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 혹세무민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단계 약간 시스템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서 그거는 심지어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걸 가치가 있는 대로 팔거나 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애초부터 가치가 없는 것을 마치 그게 뭔가 세상을 바꾸듯이 바꿀 것처럼 만들어서 홍보를 해놓고, 그게 실제로 이거 안 되지 않아? 라고 물으니까 아니야, 디지털 금으로 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바꾸고, 이번엔 나중에 또 디지털 금이 아니라고 또 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코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건데, 트럼프 시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 가능성이 있는지랑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재무부 장관
상무장관, 뭐 차르, 그다음에 SEC 의장 다 가상화폐 친화적인 사람으로 어쨌든 구성했다는 거는 사실은 액션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전략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사실은 되묻고 싶어요. 디지털 전략 자산에서 디지털이 뭐예요? 디지털이지 뭐. 자산이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근데 전략 자산이라고 했다는 거죠. 전략. 그럼 무엇을 향한 전략일까? 어떤 스트래티지에 이것이 활용될까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쟁여놓고 그 가격 상승을 즐긴다는 거야. 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놓고 미국 정부가 작전 친다는 거야. 그러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어? 네. 화이팅! 이 지금 현재 그게 대세의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미국 정부가 작전을 치니? 라고 물으면 야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잖아. 많지. 그 부채를 뭘로 갚겠니? 못 갚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비트코인을 샀다가 100배 올라봐. 이거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 미국 정부는 아마 부채 갚으려고 그러는 걸걸? 그건 가능한 건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100배가 오르는데 미국 정부가 그걸 갖고 있으면 가능하죠. 왜냐면 그렇죠. 그걸로 부채를 갚으면 그분들은 그래 이걸로 갚은 걸 치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할 거면 US 코인 혹은 뭐 US 머시기 미국인데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뭐 전략자산형 코인을 새로 만들면 1달러부터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10만 달러부터 이미 올라 있는 그거를 올리죠? 어차피 올릴 수 있는 한계는 대체적으로 시중 유동성과 관련한 것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미국 정부가 코인 가격을 올려서 만약 그 차액을 먹어서 그 차액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그런 재테크 목적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저 같으면 US 코인을 발행해서 1달러에 자기들의 액면가를 갖고 나머지는 IPO 하듯이 공매를 해서 팔든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먹겠지. 그래서 트럼프 코인을 냈나? 트럼프 개인 코인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US 코인이라는데 그게 왜 안 오르겠어요. 어차피 아무 의미 없이도 다들 오르는 건데 도지코인도 오르고. 그런데 재테크를 하려는 그 생각이라면 왜 이미 많이 오른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걸 합니까? 왜 미국 정부 아무 관련이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든 누구든 이미 수조 원대 부자가 된 사람들을 더 부자 되면서 그거를 못 먹죠? 저 같으면 미국 정부가 70% 갖고 있고 나머지 30%를 전 세계에 뿌려가면서 이 가격 올라가면 이거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략적 비추자산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전략적 비추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비트코인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저의 이제 뇌피셜인데 들어보시고 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미국 정부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과 관련한 건데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겠죠. 중국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중국의 외환 보유액 으로 갖고 있는데 한 3조 달러 된답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미국 달러로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로 갖고 있고 그건 미국 국채를 사다가 베이징에 있는 무슨 금고에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 중국이 번 돈을 미국의 어떤 은행의 예금주 차이나라고 하고 거기에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러시아도 예금주 러시아라고 미국 국채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그 예금이 몰수됐잖아요. 특정한 나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예금이 왜 몰수되냐면 미국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미국 마음대로 몰수하는 거죠. 그럼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의 외환 보유액 그게 어느 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몰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미 한 번 한 일을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 중국은 그게 매우 불안할 거예요. 러시아는 어차피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나라니까 식량과 에너지와 공산품이 필요하면 석유를 캐서 식량과 에너지 공산품을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러려면 미국 달러를 주고 구입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과 전쟁이 붙든 사이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야 니네 동결, 네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우리나라에 있는 거 동결, 그리고 유럽에 전화해서 혹시 유로화로 갖고 있는 것도 동결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유럽도 동결하겠죠. 그럼 중국이 갖고 있는 3조 달러 가까운 외환 보유액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이 없어졌지만 석유를 팔아서 식량을 사오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외환 보유액이 동결이 되면 어디서 식량과 에너지를 무슨 돈으로 사오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부터 혹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리의 국부를 외환 보유액을 달러나 유로 국채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뭘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시진핑이거나 본인이 인민은행장이면
비트코인? 그래요. 비트코인 아니면 금. 그래서 금값이 오르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아니면 금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마 금도 열심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사들이고 있는 금의 양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금은 사고 있고 코인은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금도 중국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 샀어요라고 하고 있는 양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금 사는 걸 견제받고 싶지 않은 거니까 제대로 공개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야, 이 동네 땅을 좀 다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말 안 하죠. 내가 가서 다 사면 소문나잖아요. 그렇죠. 김 작가님, 네. 요거 좀 사주고 네. 내가 나중에 조금 웃돈 들여서 더 살 테니까 가서 좀 사줘.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산 때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내 땅 아닌 걸로 집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중국은 금을 자신들의 생존의 대상으로 네.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네. 세상의 금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만 그런 생각 갖겠습니까? 인도도 그래, 차라리 금이 낫지 달러는 다 하고 있겠죠, 그 생각. 미국의 패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달러가 불안한 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은 유지되더라도 달러를 갖고 있으면 미국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휴지로 바꾸네 이 친구들이 라는 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서 처음 목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이제는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가 사라지니까 미국 달러를 버려라가 아니라 걔들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버려야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도 금 밖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값이 현재 상황이고 금의 양이 현재 나와 있는 채굴량이면 이걸로 전 세계의 부를 다 담을 수는 없는데 담기 시작하면 금값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 돈에 60만 원 하는데 한 돈에 6억 원쯤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돈으로 중국의 국가자산, 인도의 국가자산도 다 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테지만 이 금값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만 않는다면 한 돈에 60만 원일 때 쟁여놓든 6천억 원일 때 쟁여놓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야, 이만큼의 달러를 금으로 하려면 금을 몇십 톤 사야 되는데 이제는 야, 금 1톤만 사면 되네. 다 되는 거니까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 국가의 부를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다른 독립적인 자산으로 옮겨놓고 싶다면 금은 아주 좋은 대안이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좋은 대안입니다. 왜 좋은 대안인지는 아시겠죠? 중국이 식량이 필요해? 미국 달러가 계좌가 동결됐어? 그럼 식량 파는 어디 나라에 가서 야 비트코인도 받지? 그럼 왜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주고 식량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비트코인으로 휴대폰도 사고 뭐 달러랑 똑같죠. 그러니 비트코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런 생각을 못 할까?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죠? 막아야 되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미국 달러 이외에 다른 자산을 갖고 미국의 견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금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전 세계 누구들 금 받으면 안 돼? 그럴 수 있겠어요? 금은 수천 년 전부터 가치 있는 거라고 다들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그걸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금을 미국 정부가 다 사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글쎄? 그래서 중국의 금을 못 갖게 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미 갖고 있는 중국의 금 가격이 올라가서 중국 정부는 편해지지 않겠나요? 그건 어려워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은 미국이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다고. 중국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돈이 되거나 하려면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비트코인을 계속 쌓아놓고 갖고 있다면 어딘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여기 와서 거래해라고 한다고 어이구 가서 거래하겠습니다가 안 돼요. 아시겠지만 시장은 한번 어떤 게 성성이 되면 다들 여기서 거래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자 팔자가 다 있는데 저기 가서 사자도 없고 팔자도 없는 곳에 가서 오늘부터는 여기가 시장이다 하면 시장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코인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그리고 코인들이 거래되는 뭐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거래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각자 그 코드들이 있어서 야, 이거 차이나가 갖고 있었던 코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코인이든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가면 다 자유롭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하고 있다가 미국 정부가 야, 히스토리에 차이나 찍혀 있는 코인은 거래 여기서 못해 라고 막으면
그러면 차이나의 히스토리가 찍혀 있었던 코인,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이나로부터 사들인 코인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이 갖고 있는 코인의 가치, 활용도를 필요할 경우에는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미국이 그런 파워를 갖고 있으려면 전 세계의 다양한 코인들, 특히 비트코인은 적어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러면 비트코인을 중국이 쌓아놓고 있다가 중국이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쓰고 미국은 그냥 저거 닥쳤던 개처럼 쳐다보는 일은 없어질 수 있어서 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미는 미국 정부가 그걸 사들여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작전을 쳐서 그걸로 미국 정부 부채를 갚겠다는 뜻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엿보이니 이거의 컨트롤을 우리가 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코인의 가격이 가격은 어떻게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저는 그게 코인의 가격의 실링을 만드는 정책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 잘하면 중국 정부가 야, 금도 사고 코인도 살 거 아니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겠니? 중국 정부의 저외환 보유액이 다 코인으로 바뀌면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수급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중국 정부는 안 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계속 올라가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해봐야 미국이 다 알아서 컨트롤을 해서 그건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 중국 정부는 살까요 안 살까요? 생각해보면 안 사겠죠. 그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코인을 관리하는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코인 값에 플러스로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오히려 미래의 가능성 중에 하나를 잘라내는 일인지는 저는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미국 정부의 내심은 모르겠으나 미국 정부의 내심이 코인 사서 재테크해서 그 돈으로 부채 갚으려고 하는 거라면 나는 그냥 US 코인을 찍지 비트코인으로 그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데 조금 더 생각이 가 있는 그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냥 저도 큰 근거는 없어. 그 이후로 말이 없으니까. 선거 때 트럼프가 그 얘기 한 다음부터 그 이후로 요즘에 그 후보 시절에 강하게 얘기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강하게 얘기는 딱 대통령 되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기도 할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정량을 비축을 해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떨굴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앞으로 갖게 될 비상용 자산의 가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차피 중국 정부가 그 코인에 대한 파워를 못 갖게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그걸 사서 한 20-30%를 미국 정부가 쟁여놓고 중국이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으면 떨군다 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이걸 거래하고 하는 그 인프라를 미국 정부의 그 관할 아래 두면서 컨트롤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다. 미국이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고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뭐 빚내고 하면서 부채 갚아야 된다며 비트코인은 무슨 돈으로 사서 그걸 쟁여놓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부채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와는 또 다른 그 특성이 있는데 달러 발권국이니까 부채가 많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일반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건 부채를 진 주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게 비트코인으로 그게 해서 다 갚아버리면 그럼 미국 정부가 부채가 없어지고 돈이 필요하면 이제는 부채 발행 안 하고 갖고 있는 코인을 팔아서 이제 계속 예산을 쓰면 그럼 미국 정부가 아주 마음 편하게 돌아가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계와 기업과 정부 중에 그 누구는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불안할수록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더 높은 정부나 기업이 가계보다는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부채를 자꾸 짊어지고 해야 그게 시중에는 유동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산도 되는 것이라서 그게 함부로 늘어나면서 개념 없이 폭발하는 것은 문제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냐? 그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밖에서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거는 적으면 좋고, 미국 정부가 지금 부채 한도 때문에 계속 예산을 쓰네 못 쓰네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미국 정부는 저 부채를 없앴으면 참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자꾸 이제 파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추자산을 비트코인 가격이 부정으로 보시는 분은 또 제가 처음 봐서 이런 그래요? 접근 방식도 있구나. 그래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논리로 그게 뭐 전략적 비추자산이니까 미국이 사모을 거니까. 그럼 중국도 사모을 거고 러시아도 사모을 거고. 뭐 이런 단순한 직관적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트코인만 여쭤보면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기자님은 부정적이셨는데 약간은 긍정이 된 건 맞잖아요. 예전보다는. 어쨌든 내가 조금이나 샀다를 하는 거는. 그쵸? 요건 맞습니까?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비트코인을 가진 분들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유 관계없이 그렇게 된 그런데 건데.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곱게 안 보이려고 배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는 쓰레기를 말한 자산이 하나에 뭐 1억 5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럼 이건 내 마음을 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그러나 저는 그래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내 딴에는 비트코인과의 화해를 좀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조금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럼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이 보면 긍정으로 생각했는 사람이 부정으로 바뀐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 뭐 기자님 포함해서 트럼프도 그렇고 몇몇 월가도 그렇고 한 사람들이 긍정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요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현상이 바뀌면서 코인 가격이 좀 오르는데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는 처음에는 그 코인러들이 뭐 고래들이 맞아. 지들만 좋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임마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고 그 뭐 너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그 금융 회사들도 그걸 자산으로 만들어서 ETF도 팔고 그거 포트폴리오로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블랙록에서 뭐 2에서 3% 정도 그거 네가 잘못 알고 있겠지. 저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렇게 하겠니 이준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럴 때마다 그런가?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번에 말씀 주셨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왜 쓰레기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하루 종일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워렌 버핏도 그거 2번 볼 필요 없어요 하는 이유가 뭐겠냐. 다만 시장은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갖고 있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오르는데 내가 내 돈을 투자한 거면 나는 안 해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내 자산 몰빵이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들은 그게 돌멩이든 아니면 금덩이든 그게 어떤 자산이든 간에 이게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총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결국은 그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많이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따라간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와 내 포트폴리오가 매우 유사하게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담아줘야 될 만한 수준이 되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담는데 그 코인을 직접 담기는 매우 불편하잖아요. 그 어떤 지갑에다 갖고 있을 거고 그거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고 싶은데 담을까 말까 그게 진짜라서가 아니라 참 신기하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자산으로 생각하면 뭐 자산인 거지. 뭐 81년도에 발행한 100원짜리 동전이 뭐 1억이 되고 그러면 그 1억인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 담아야 되는데 이제 담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ETF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또 담으니까 또 그렇게 담는 거고 담으니까 올라가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현상이고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2억 가고 3억 가고 수 없냐? 저는 갈 수 있죠. 그거를 1억도 가는데 2억 3억이 왜 못 가겠어요. 근데 그게 2억 3억 가는 거하고 이러니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른 거고 다만 자산으로서 그게 오르는데 올라타고 말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는 거죠.